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 그래도 높은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펴고 있고 연말에 대한 쇼핑 기대감까지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부러운데요.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도 국내장 개장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들을 봐야 될지 중요한 뉴스 6개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산업 뉴스가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이제 시장을 좀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IPO까지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택과 집중적인 측면에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롯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렌터카 자회사를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과 관련해서 유전자 치료제 기업인 올리패스가 되겠습니다.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투자 비용을 조달한다고 하는데 미리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가지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보시죠. 계엄,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이 출렁이고 증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14억 인도에 눈독을 들이며 공장을 늘리고 인도 증시에서 IPO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664조 원 전장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장 사업팀을 하만 사업팀으로 변경했습니다. 롯데그룹이 렌터카 업계 1위 롯데렌탈을 1조 6천억 원에 매각했고요. 금양이 전기버스 배터리를 787억 원 규모로 계약했습니다. 올리패스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00억 원을 조달합니다. 먼저 계엄, 탄핵 정국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표결 무산으로 전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시의 발목을 잡고 환율이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IG 아시아의 앱준룽 전략가는 한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속되는 불확실성이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삭소 캐피탈 마켓츠의 차루 차나나 전략가는 최근 정치적 위기를 고려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아다시 시나는 탄핵안 표결 이후 원화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적 이유를 배제해도 원화 약세를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 신흥국 증시 담당 수석 전략가인 조너선 가너는 한국 시장이 세계적인 경기 둔화 속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위치에 있다면서 특히 모든 관세, 비관세 이슈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무역에 많이 노출된 시장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주력 업종인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대해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 국면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며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매우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에 사건 이전부터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둔화세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증시 등 한국 경제 상황이 세계적인 인공지능 붐에 올라탄 테크 라이벌인 대만과 대조된다는 외신 평가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차이가 1조 달러 가까이까지 벌어졌다면서 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면서 증시가 대만에 더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하나오션 등 수출주와 대형주 동향 체크해 보시죠. 다음은 인도 관련 소식입니다. 가전 모바일 자동차 관련 국내 기업들이 14억 인구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침체된 사업의 활성화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등의 측면에서 막강한 내수 잠재력을 가진 인도가 새로운 기회이자 미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어서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는 공장 생산 능력 확대, 프리미엄 제품 강화, 기업 공개 등을 통해 인도 현지 시장 공략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내 기업들의 인도 러시는 약 14억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의 성장 잠재력이 그 어느 곳보다 크고 중동, 아프리카 등 주변 국가로의 수출을 위한 생산 거점으로도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보급률이 각각 38%, 17%, 8%로 낮은 수준인 인도는 20, 30대 고객이 많고 중상층이 늘고 있어서 스마트폰 가전 시장에서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여기에 인도 정부의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역시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 투자 세계 3위인 인도는 백색 가전, 통신, 자동차, 식품, 첨단 화학전지 배터리, 드론, 제약 등 14개 부문에서 240억 달러 규모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인도 TV 시장에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2023년 6년 만에 1위를 탈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2위 시장인 인도 네트워크 사업의 강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성의 네트워크 사업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챙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죠. LG전자는 현지 사업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난 6일 인도법인 기업 공개를 첫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2026년 말 가동을 목표로 인도 내에서 세 번째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LG전자와 LG,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가 흐름도 인도와 연계해서 함께 중장기적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LG전자 주가를 보시면 7월에 11만 5,400원 주가 고점 이후에 하락을 하면서 8만 7천 원에서 또 상승했을 때 11만 원 선까지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박스권의 하단을 약간 이탈하면서 금요일 종가는 8만 5,100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삼성의 전장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두 개로 쪼개져 있던 전장 사업 조직을 미국 자회사 하만 중심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 부문 산하 전장 사업팀을 하만 사업팀으로 변경해서 삼성 전장 사업의 중심이 하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는데요.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전장 사업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인수했던 하만은 지금까지 삼성이 인수한 최대 규모의 기업이며 인수 금액만 9조 4천억 원에 달했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등기 이사에 오른 이후에 진행됐었던 첫 초대형 인수 합병이었죠. 인수 첫 해에 600억 원에 불과했던 하만의 영업이익은 삼성과의 시너지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1조 1,737억 원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삼성의 전장 사업에 힘을 주는 건 자동차의 모든 기능들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모바일과 가전,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삼성의 인공지능, 초연결 전략에서 하만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해서이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로 연결되려면 자동차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만의 실적 성장, 반도체 경쟁력 하락 등으로 침체된 삼성전자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하만 관련주로 아남전자가 금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장 아남전자 움직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그룹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그룹 소식인데요. 롯데그룹이 산하 렌터카 업체 롯데렌탈을 글로벌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어피니티와 롯데렌탈의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호텔 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은 56.2%, 이것을 1조 6천억 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매각 협상에서 롯데렌탈의 회사 가치는 100% 기준으로 2조 8천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8월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롯데렌탈, 롯데지주 주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양 소식입니다. 금양은 현대차에 이어서 국내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파라인모터스의 전기버스용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전기버스 회사인 파라인모터스는 2003년 설립된 이모빌리티 전문 기업이자 친환경 대중교통 대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금양이 파라인모터스에 공급하기로 한 배터리 시스템에는 11700-502 고용량 원통형 배터리가
적용됩니다. 공급 규모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50대이며 금액으로는 787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금양 측은 파우치나 각형 배터리가 주로 적용된 모빌리티 분야에 원통형 배터리를 처음 적용한 것으로 향후 확장성과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의미가 크다고 전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오름세를 탔었던 금양의 주가 흐름 오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증자 소식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개발사 올리패스는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이번 증자로 최대 주주 제노큐어로 바뀌는데요. 올리패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운영자금 100억 원을 조달하게 되며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제노큐어, BM물산, 셀리뉴입니다. 제노큐어로부터 50억 원, BM물산과 셀리뉴로부터 각각 25억 원씩 조달하게 됩니다. 올리패스는 올해 내내 역배열 상태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올리패스 금요일장의 종가는 6,450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 살펴봤습니다.